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1, 2인 가구의 아파트 대체제로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부동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한명화 공인중개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화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안센트럴TV 한명화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청라 프루지오 트레시엘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최근 정보에 대한 기사화되었던 것 몇 가지 같이 읽어드리면서 흐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중대형 오피스텔 분양이나 세금에 대한 문의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소형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 25평 정도 크기인 중대형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거주자라면 소형 오피스텔이 아닌 최대한 아파트 같은 크기의 오피스텔을 사야 합니다. 여기서 또 투자가 목적이라고 하면 아파트 크기의 오피스텔에다가 옥석을 가려보는 항목도 한 가지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얘기할 때 세금 부분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에서 세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왜 중대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요즘 들어서 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소형 아파트 주 수요층인 1인에서 3인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세대원수별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1인에서 3인 가구는 1670만 8508가구입니다. 이는 1년 전인 1919년과 비교해 봤었을 때 4.2% 증가한 수치로 동기간 전체 가구수 상승률 2.9%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추가하자면 너무 오른 집값을 잡고자 정부가 이딴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투기 과열 지분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20%, 조정 대상 지역의 9억 초과분 주택담보대출은 30%로 제한하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운영폭을 대거 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값이 또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형 평수 아파트 가격도 실수요자가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형 아파트조차도 매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 주거형 오피스텔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설계 기술의 진화로 소형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주거 편의성을 갖춥니다. 이와 같은 희소성의 부재대에 그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중대형급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몸값도 뛰고 수요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문기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기사 몇 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파트 좌절 때문에 실수요자 오피스텔로 몰렸다라는 기사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올해 상반기에 평균 30대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파트 청약이 어려워지자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된 오피스텔 분양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 12,740실이 공급돼서 청약을 10만 5,231건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반기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8.26대 1이었다. 이 중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을 포함한 오피스텔은 11곳 2,356실인데 7만 4,970건의 청약이 신청돼서 경쟁률이 31.82대 1로 경쟁률이 4배를 육박하게 됐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경쟁률이 얼마 안 되는데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은 경쟁률이 31대 1이라는 내용이에요. 지난해 하반기에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이 포함된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이 11대 1이었던 경우를 봤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양업계는 통상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룸 형태가 대부분인 기존 오피스텔과는 달리 방 3개의 판선형 구조가 많고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청약 장벽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에 몰리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파트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일반 2030 세대들은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오피스텔은 각종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주거 상품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다른 기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십 대 1 경쟁률의 억대 프리미엄 주거용 오피스텔 승승장구한다는 내용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역대급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에서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속출하고 있으며 매매 시장에서도 큰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는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이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일부 단지에서는 수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성남시 고등지구에 분양한 판교 벨리자이 같은 경우는 199실 모집에 12,880건의 청약이 접수돼서 평균 64.7대 1의 경쟁이 있었고 동탄 이신도시 동탄역 디에스트로 포스티지 323실 모집에 무려 26,083가구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8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매 시장에서도 상승세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높아진 관심의 일부 단지는 억대의 웃돈이 형성돼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방에서도 억대 프리미엄 사례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해운대구 우동에 자리 잡고 있는 센텀 스퀘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전용 면적 84 타입이 7억 2천만 원에 거래돼서 6개월 전인 11월 거래 4억 5천만 원대에 비해서 3억 원가량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삼국토지신탁과 대우건설이 8월 인천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청라 프로지오 트레시에를 분양할 예정인데 지하 4층, 지상 49층, 6개 동 전용 면적 83제곱미터, 총 1,522실 규모의 초고층 브랜드 대단지가 조성될 거라고 기사화됐습니다. 청라 생활권역에 조성돼 청라국제 도시의 인프라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포스코 건설이 송도국제도시의 송도센텀5도 분양한다고 합니다. 지하 5층, 지상 최고 39층, 2개 동 규모로 더샵 송도센텀5 오피스텔 전용이 61에서 126제곱미터 387실과 송도센텀5 라이브 오피스
1620실, 송도 센텀5 스트리트몰 198실 함께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의정부시의 부성종합건설과 대우산업개발이 의정부시 일대에 2안 더 메트로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오피스텔 전용 83에서 84 20실과 아파트 전용 67에서 69제곱미터 170가구 함께 구성되는 단지라고 합니다. 아파트보다 더 오른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에 투자자까지 몰려서 경쟁률도 가파른 상승세라는 기사인데요. 최근 1년 6개월 사이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5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오피스텔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430만 8천원에서 531만 8천원으로 23.4% 상승했고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가 심하고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돼 있어서 새 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1주택 보유자도 사실 당첨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피스텔 청약 시장에서도 아파트 대체 주거 상품을 찾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고,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용 면적 5구 이상 오피스텔 분양에서는 전국 11곳 2,356실 모집에 74,970건이 접수돼서 31.8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 늘어나면서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 작년에 비해서 3천만 원 올랐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중대형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오른 거라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아파트값 취소자 아파트에 눈뜬 MZ세대의 1인 가구 늘어나서 가격 방어도 어렵다라는 내용인데요. 오피스텔은 20대, 30대 사이 주거용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대비 높은 가성비로 소형 위주의 시장으로 중대형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내용으로요. 최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트를 찾는 매수자들이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청약 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유리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분은 내가 주택을 보유해서 다주택자로 취득세 8%, 11%가 아니라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4.6%의 취득세를 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피스텔을 살 때 취득세 중과는 안 되지만 반대로 내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게 첫 번째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볼 것, 보유 도중 일어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와 상가분 재산세 두 가지로 낼 수 있습니다. 부과 여부는 재산세의 유형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오피스텔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재산세는 공부상의 목적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는 오피스텔은 종부세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분 재산세 부과를 신청을 했다면 살펴봐야 하는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주택으로 간주가 돼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부분은 양도세를 부과할 때는 실질 과세이므로 취득세를 어떻게 냈는지, 재산세를 어떻게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거로 사용했다면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신다면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셔야 하고 2년 후 양도 차익에 따라서 일반 가세를 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도 될 수 있고 실거주 요건에 따라서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사무실이나 접객시설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서 매도할 때는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공실로 만들어 놓고 매도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시는데요. 예규에는 세입자가 있었을 때 무엇으로 썼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중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는 되겠지만 양도 차익에 따라서 일반 가세를 낸다고 마음 먹으시는 게 제일 편한 생각입니다.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들에게 어렵고 비싼 아파트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는 실거주하실 거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비과세도 가능하므로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대형 오피스텔을 실거주든 투자 목적이든 하시려면 몇 가지만 지켜서 매수하신다면 차질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아파트와 비슷한 평형대, 적어도 84 타입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면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세대수가 많아서 대단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용어로 말하는 중대형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해서 신문기사 몇 개를 살펴보고 간략하게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역발전과 홍보 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영상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이상으로 루어센트럴TV 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파트 대안으로 중대형 오피스텔과 함께 세금에 대해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중형형 오피스텔을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진심으로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꼭 참고해서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동서남북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